네, 정부 여당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난방비 폭탄 문제 있죠, 노인 무임승차 문제 있죠,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키를 쥐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인데요. 바로 여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네. 의원입니다. 네, 민생 현안을 여쭙기 위해서 오늘 인터뷰 자리를 마련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 큰 이슈가 하나 있어서 먼저 이건 좀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의원님은 당연히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종의 단계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네. 또 정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를 정치적으로 묻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입법부가 나쁜 선례를 만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근데 좀 따로 떼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탄핵소추안 찬성표가 179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언론을 보면 이 표 분석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찬성을 던진 게 아니냐라는 지금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 당에서 못 나간 분들이 몇 분이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못 나간 분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이신가요? 참석을 못한 분들이 있죠. 참석을 예. 못한 사람들 조경태 때문에. 의원도 당대표를 나오셨기 때문에 못 나왔고요. 몇 분들이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다.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표를 던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권은희 의원은 원래 저희 당에 협조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합당하면서 원래 민주당하고 합당을 늘 주장하셨던 분이고, 네. 이제 비례대표니까 의원직은 유지해야 되겠고 생각은 틀리고 하니까 권은희 의원은 아마 찬성표를 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권은희 의원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같은 당이지만 내용은 같은 당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라고 넘어가겠고요. 그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있잖아요. 이걸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표준운임제 그 핵심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이 화물 운송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개혁의 방향과 목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차주들 12시간, 15시간씩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의 노동의 대가를 정상적으로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와서 대한민국 사회를 더 두텁게 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네네네. 두 번째로는 국가 물류 체계가 이제는 어느 특정 세력이 휘둘려가지고 국민 편익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물류는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국민 편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만들겠다라고는 두 가지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안전운임제가 아니고 표준운임제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이 안전운임이라고 하는 게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이 표준운임제 안을 제가 낸 겁니다. 이 화물 운송에 대한 금액을 올렸는데 그러면 안전사고율이나 교통사고 이런 것들, 사망사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표준운임으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 수수료 같은 경우도 표준운임이 이렇게 닿죠. 요금이 돼 있듯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운임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표준운임으로 바꾼 것이고요. 예. 이번 개혁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 운송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이 가장 지금 해악을 끼치고 있느냐 이렇게 바라봐야 될 텐데 지난 정부까지 왜 운송 회사들이 있는데 이 운송 회사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가 있는 것을 골라내지 않았는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
정상적인 영업을 안 했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송회사라고 하는 면허는 받아 있는데 예. 이게 번호판을 옛날 정부에서부터 100개, 200개, 300개씩 이렇게 번호판을 부여를 했어요. 예. 그 번호판을 부여한 것은 운송업을 하라고 준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번호판 장사만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차주가 1억짜리, 2억짜리 차를 사갖고 오면 이분들한테 번호판 하나를 붙여주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씩을 받아요. 네네네. 또 7, 8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차량을 교체할 때 또 8, 900만 원씩을 받습니다. 그리고 월 또 20만 원 뭐 이렇게 또 받거든요. 네네. 지입료로. 그런데 그러면 물건은 이분 운송회사들이 물건은 안 주고 번호판만 대여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니까 이 차주들이 연으로 따져보면 300, 400만 원씩 다 뜯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른바 중간 착취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고리를 띄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핵심은 이러한 회사들을 반드시 퇴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운송회사들이 그동안 불법, 탈법을 저질러지지 않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돈이 들어왔으면 이 돈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갔느냐는 거지요. 네네. 분명히 법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법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개인으로 썼다고 한다면 탈세가 있었던 것이고 또 법인으로 들어가서 법인세를 내고 배당을 하면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그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혁은 바로 이런 총체적인 전체 그림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좀 그 화물연단 이런 쪽에서 좀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차주 말고 화주 있죠, 화주. 예.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애버린 게 문제다. 이 점을 지적을 하던데요. 그거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건데 예. 글로벌 이 시스템에서 봐보면은 화주를 책임을 묻는 적이 없습니다. 화주한테 운송회사가 가서 물건을 받아오지요. 그리고 운송회사가 계약하는 것은 차주하고 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분들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혁할 때 운송회사하고 차주하고는 반드시 표준 운임제를 강제를 해놨습니다. 운송회사하고 화주하고 강제할 필요는 없어요. 그 부분은.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게 10몇 프로 정도의 이득을 보장을 하고 있던데 예. 이 부분은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차주하고 화주하고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표준운임제를 또 강제를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운송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운송회사하고 차주하고 강제를 하고요. 화주하고 차주하고 직접 계약할 때도 표준운임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주가 운송회사 줄 때는 이거는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면 이게 제대로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정이 끝까지 표준 운임제를 밀어붙이면 2월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지금 운송회사들의 고리를 띄고 있는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일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성환 정책의장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좀 가지고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도록 하고요. 예. 난방비 문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부가 1차, 2차에 거쳐서 이제 1차는 일단 그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로 늘려주는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는 발표까지는 제가 봤는데 중산층 부분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이건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정부가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부의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결코 뭐 전 정부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러한 국제 시세가 변동하고 했었을 때는 그때 조금씩 이렇게 인상을 해서 국민에 대한 한꺼번에 나오는 이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선
이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가 갑자기 한 38% 이렇게 올라가니까 예. 또 가스 사용량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4개월 정도는 아마 힘드실 거로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외국에 비해서는 외국은 2배 내지 4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저희가 38.5%인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수치는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약 38% 정도가 올랐는데 외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많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제 우선 가장 취약계층에 대한 것들은 두텁게 좀 하자 해서 했고요. 중산층이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가 재정이나 여러 가지 좀 고려했었을 때 기획재정부가 조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고민을- 표하고 있는 거죠, 난색을.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직접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특정해서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좋은 나라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네. 국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아니, 그 대통령 또 가서 입장에서는 경로할 사안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지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네. 그런 부분들이 또 밑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이러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고 국가 재정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기재부가 좀 난색을 표하는 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당은 당은 중산층까지 좀 이렇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을 했고요. 또 예. 여러 차례 협의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정부의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절충점을 아직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노인 무임승차 문제 있잖아요. 이게 원래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을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해왔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에서 상임위에서 이 보전 예산이 그러니까 그 합의가 됐는데도 기재부가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기재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지하철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 지하철 공사가 있고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주체의 운영은 지방정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때에 65세 이상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좀 무료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는 노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한 자릿수 비율이었죠, 비율이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이게 상당히 이제 짐이 되고 지방정부에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좀 지원을 해달라 이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17일에 대한노인회하고 서울시 또 저희 당이 함께 세미나도 열고 한번 길을 찾아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아직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겁니까? 이 65세 이상 이제 노인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1889년 그 독일의 비스마르크 때부터 이제 65세를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안들이 있습니다. 이 65세가 과연 65세, 66세 이런 분들이 노인이라고 그러면 동의를 안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럼 몇 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의장님? 그것도 좀 논의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대한노인회 회장님께서도 어제 오셨었는데 대한노인회는 출퇴근 시간은 좀 피하고 출퇴근 시간에 나가시는 분들은 요금을 좀 받거나 피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대한노인회장께서 직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을 지방정부 또 당 노인회 그리고 중앙정부도 함께 와서 토론을 하는 장을 좀 만들어서 여러 대안을 한번 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근데 그럼 마지막으로
노인 연령을 그 상향 조정하는 것은 뭔가 그 이게 지하철 무임승차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민연금 지급 연령 개시 나이라든지 기초 노령연금 문제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잖아요. 이걸 혹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내지 이런 걸 느끼고 있고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노인 연령에 대한 상향 문제는 지금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초선 때부터 나왔었고 그 네, 전에도 맞아요. 나왔던 거로 알고 네, 있는데요. 맞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부분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단순하게 교통요금 체계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 전반적으로 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네.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 그럼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각 부처별로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요. 국민 여론도 다 수렴을 해야 되고 또 의학적 의견에서부터 모든 그 기업들의 의견까지 전체적으로 좀 다 들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노인 연령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회사에서의 근무하는 연령 같은 경우도 또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는 그런 일부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이 교통요금 체계 하나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